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법. 오늘은 춘향전과 사시남전기를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천재교육과 네이버 블로그에 꿈을 담는 틀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하는 국어 관련 유튜브는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사시남전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내용을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소사가 말하기를 신부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돌고 사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자모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지 못하옵거니와 이미 첩을 보낼제 중문에 임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하며 반드시 경계하여 남편을 어겨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유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겨오지 말면 장부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라. 사시대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의 도 오륜을 금하였으니 아비에게 가난한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가난한 신하가 있고 형제스로 권하고 북무스로 책하니 하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치 않으리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 부인의 말을 편청하면 해로움이 있었고 유익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하리까. 유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 여자가 미칠 바리요 라고 하였다. 김만중의 사시남전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대가란 한시를 지은 반고의 누이 동생인 반소,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서성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시는 부부의 예에 따라서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번입니다. 이 위에 사시대왈 그런 일이 아니오라. 요 내용은 부부간의 내용을 혹시라도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시남전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시남전기는 김만중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8년도 대학 수학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시가 남쪽으로 쫓겨간 이야기라는 뜻으로 유연수 가문 내에서 사시와 교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처첩 갈등을 통해 인연왕후 폐위 사건을 분간하여 아들의 마음을 참회하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작품입니다. 김만중의 초상입니다. 김만중은 1637년에서 1962년 조선 수정 때의 문신입니다. 호는 서포입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국문소설을 썼습니다. 문집으로 서포집, 서포만필 등이 전해집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례는 국문소설, 가정소설, 풍간소설입니다. 성격은 가정적, 풍간적, 교훈적입니다. 배경은 시간은 중국 명나라 초기이며 공간은 중국 북경 금능 순천부입니다. 주제는 저척 간의 갈등과 사시의 고행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사시의 부덕과 권선징악입니다. 특징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한 사건을 풍관하기 위해 일종의 목적소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추보식 구성이나 부분적으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와 처척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최초의 가정소설로 후대 가정소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시 남정기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춘향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춘향전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압니다. 춘향전은 전승 과정에서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이며 포문적 주제는 남원 부사 아들 이몽룡과 태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나 그 이면에는 신분 차별에 대한 저항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관례는 판소리계 소설, 염정소설입니다. 성격은 평민적, 해학적, 풍자적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 전라도 남원입니다. 제재는 춘향의 정절,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항거에 대해서 항거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춘향전 앞부분의 줄거리는 숙종 저기초 전라도 남원에 사는 태기 월매는 여기서 태기란 기생 노릇을 하다 물러난 여자입니다. 성 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단오날 경치를 구경하고자 광활루 오작교에 나왔다가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날로 둘은 백년가약을 맺어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성지 교지란 조선시대 임금이 사품 이상의 벗을 아치에게 준 인사에 관한 명령입니다. 교지를 받아 가족이 모두 남원을 떠나게 되자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난다. 발단 전개입니다. 춘향과 이몽룡과의 만남과 이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후 새로운 남원 부사로 변학도가 부임하고 춘향을 불러 추청을 강요한다. 여기서 춘향을 불러 추청을 강요하는 것이 첫 번째 순환입니다. 하지만 춘향은 추청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춘향의 순환 두 번째입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의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농부로부터 남원의 변사또가 학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복선의 구실을 합니다.
옥에 갇힌 춘향을 구해야 하는 전개 방향으로 볼 때 의도적인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원의 변사또가 학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거린의 행색으로 암행의사임을 감추려는 의도입니다. 월매와 춘향을 만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춘향은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처지보다 이몽룡을 걱정하며 월매에게 이몽룡을 부탁한다. 변함없는 사랑과 정절.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입니다. 위기는 의사가 된 이몽룡과 죽을 처지에 놓인 춘향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이몽룡이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난 다음 날 변사또의 생일잔치 장면에서부터 이 작품이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충자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이 있는데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치로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단 전개 위기는 이 춘향과 이몽룡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곧 이별합니다. 새로 부임한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춘향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먼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2번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3번은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습니다. 4번 남녀의 사랑 이면에 인간 평등 사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양반 문학이 아닙니다. 춘향이 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서술하시오.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춘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업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음봉, 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왼쪽에 행수, 여기서 행수란 군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 군관, 오른쪽에 청령, 지방 관아의 학업관리, 사령이 있고 봉간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에서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조선시대의 수령의 음식을 맡아보던 사령. 여기서 다담이란 지방 관아에서 사신이나 관리들을 대접할 때 내놓는 잘 차리는 음식상입니다. 다담을 올리라. 육고자. 지방 관아에 소속된 노비로 쇠고기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함.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때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에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 의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
의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서술자가 개입하여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백성의 공공한 상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생일잔치 때문에 심란해진 의사또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 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의 거등보소 판소리 소설의 고유의 문체, 관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표현 방식.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소.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운봉영장이 그 고동을 보고 본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어간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회인 듯하니 말쓰게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임몽영에게 호의를 베푸는 운봉. 운봉이 다른 수령에 비해 보는 눈이 남다르고 비교적 관대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이몽룡이 잔치에 끼어드는 것이 못마땅하나 운봉의 뜻을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게는 입맛이 사납겠다. 의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여기서 오라는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고 굵은 줄에 대해서 줄입니다. 이 내용은 풍류법입니다. 생일잔치에 음식을 실컷 먹고 난 뒤 의사출두를 하여 세 분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합니다.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덮시라고 하여라. 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에 대해서 썼습니다. 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 모습을 세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백성을 수탈하는 탄관오리로서의 변사또의 성격이 부각됩니다. 이 부분에 나타나는 판설계 소설의 특징은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보소와 같이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인 판소리 사슬 특유의 문체가 드러납니다. 답은 의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진양조란 진양조 장단 판서리와 산조의 장단 가운데 가장 느린 장단입니다. 높아가는데 의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원통하고 분하라.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영장을 갈비를 가리키며 형편없는 상 차림에 화를 냅니다. 잔치의 형을 깨려는 의도입니다. 갈비 한 대 묶고 지고 해학적 표현입니다.
갈비, 사람의 갈비뼈 또는 고기의 갈비, 동음 이어에 의한 언어 유희입니다. 다음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에 대해서 드러난 본관의 사또 심리는, 여기서 기억은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심리입니다. 다음은 나에서 다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풍류법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인물의 외양을 희화하여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 아닙니다. 반어법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번 동음 이어에 의한 언어 유희를 통해 해학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운을 빌려 시를 짓자고 제안함.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제 너풀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의사또 하는 말이, 그린이 어려서 한시 깨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수 하사이다. 남의 시에 쓰인 운을 사용하여 시를 짓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열로 차린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좋은 잔치로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상을 받아놓고 포식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반어법의 표현입니다. 차운, 남의 시에 쓰인 운을 사용하여 시를 짓는 것을 차운이라 합니다. 이몽룡에 대한 홀대와 운봉의 작시 제안입니다. 운봉 영장이 반겨들고 필연을 내어주니 자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끼를 지었으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탄관오리의 행포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감안하여 지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여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루락시 민누락이여 가성고처 원성고라. 관련 한자성어는 가렴주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드리고 불이하게 재물을 빼앗습니다. 이걸 뜻은 금동위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을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운봉연장은 그를 보며 속으로 아뿔싸 일이 났다. 이몽룡의 한시가 가름주고 하는 변사또의 정치 형태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아챈 운봉입니다. 이때 의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공방불로 돗자리 단속, 병방불로 역마 단속, 관청색불로 다담상 단속, 옥형방불로 제인 단속, 집사불로 형구 단속, 형방불로 장부 단속, 사릉불로 숙직 단속, 한차 미리 요란할제 사정 모르는 저 봉간사또가 열거하는 내용은 열거 대구에 의한 장면의 극대화 이몽룡의 한시를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은봉이 아전들을 단속하는 부분으로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인 확장체 문체가 나타납니다. 이몽룡의 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은 칠언절구이며 표현은 대구법, 언유법입니다. 관념은 술이고 술은 원관념은 피입니다. 안주는 기름이고 촛농은 백성의 눈물이고 노래소리는 원망소리입니다. 주제는 가렴주고 하는 정치 형태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라의 한시에서 나머지와 다른 시구는 원망소리, 백성 눈물, 1만 백성의 풀, 피, 1만 백성의 기름. 촛불 눈물은 촛농, 백성의 눈물입니다. 촛농, 다른 식구는 2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인 확장적 문체가 나타난다. 열거법, 대구법을 활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4번 서술 의미의 생략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문장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5번 어사또의 현실을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운봉이 아전을 단속하는 부분이다. 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